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이제 고3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공통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뜨리는 문제 없이 1번부터 22번까지 쭉 볼 거고, 제가 식을 써드리지 않더라도 갈피, 길라잡이 정도는 잡아드릴 테니까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예요. 밑을 2로 통일을 하셔서 2의 4분의 3제곱 빼기 4분의 1제곱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물어보는 게 다항함수의 미분법 기초니까 f'-1을 구한다. 그래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간단하게 나오고, 3번이 할 말이 있어서 해설을 좀 할게요. 자, 3번은 등비수열끼리 더해서 지금 A3 더하기 A의 5 라는 게 36이고, A의 5 더하기 A의 7 이라는 걸 더하면 18. 이 두 조건이 나왔는데, 등비수열끼리, 특히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끼리 더하게 되면 보통 등비수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AN끼리 또 항수가 같고 차이 나는 것도 같게끔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에다가 곱하기 R제곱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을 고지고대로 공식 써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몇 칸 이동했나 칸수 차이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A1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A3을 이제 2분의 1 A1, 그 다음에 4분의 1 A1, 이 36이다로 바꿔서 통분하고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A1이 48이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마인드를 좀 챙겨갈 게 있어서, 4번은 x가 1보다 작다 해서 정의된 함수를 x-1로 약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x가 1이 아닐 때 라는 말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인수는 이제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분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제 x 플러스 3이라고 바꿔서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라는 좌극한 값이랑 2분의 a라는 우극한 값이 같음을 이용해서 정답 5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사인 세타랑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각변환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임을 찾아내신 후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조건을 보시면 탄젠트 세타가 나와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분수식인 걸 아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분수식 다룰 때 분모 거의 없애줬으니까 분모 분자에다 코사인을 곱해서 제가 식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한 걸로 나눴다 해석을 할게요. 그럼 분모에 있는 게 위에 있는 조건을 역수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무슨 짓을 했냐, 저희 이 식 제곱 많이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생기는데, 이게 정확히 문제에서 구하는 거에 반대 부호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우변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했으니까 4분의 1 써주시면은 문제에서 구하는 게 4분의 3이라고 간단하게 나오는 상황이죠.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은 이 함수가 K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K의 합이라고 했는데, 3차 함수는 극값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개 존재하게 되고,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K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극값의 X좌표의 합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극대극소의 X좌표의 합,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변곡점, 그러니까 중점에 있는 X좌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게 1, 2분의 1이죠. 변곡점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변곡점 X좌표가.
그럼 우리 세 근의 합을 3으로 나눠서 변곡점의 x좌표를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 a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프 그려서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2x 빼기 3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원래 x축이랑은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뚫는 위치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지는 상황이죠. 근데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비율관계에 해당하는 x는 1을 대입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 길이, 가로 세로 길이 비를 알고 계시면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여기 1, 뭐 제곱하시면은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로 1 내려가서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찾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은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7번도 수학 1에서 저희 여러 가지 수열의 합 할 때 텔레스코핑이라는 기법을 많이 쓰죠. 교대로 사라지는 수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A3 빼기 A1을 2D로 해석하시고 공차를 2로 바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부터 12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마 안쪽의 식을 일단 정리를 해주면 공차 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 앞에 거, 뒤에 거 서로 빠진 형태로 부분분수의 합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자는데 시그마 안쪽에 있는 게 교대로 사라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뒤에서 몇 개 남는지를 체크를 하면 얘를 쭉 나열했을 때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시그마를 계산을 해주면 A1분의 1, 그 다음 A13분의 1. 이게 지금 3A1분의 1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공차도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좀 찾자는 건데 계산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차를 뭐 활용해서 A1으로 통합을 해도 좋지만 A3로 통합을 해도 좋고 근데 A3로 통합을 하면 분모가 좀 짜증났으니까 제가 기왕 있는 A1을 그냥 미리 계산을 할게요. 그럼 이쪽에서 2분의 13, 2A13분의 1 옮기고 여기에서 옮기면 6분의 6, A1분의 13 아니 1 이렇게 되니까 식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A13이라는 게 6A1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3A1이 A의 13이 됐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깔게요. 여기서 A1 옮기면 이게 12D니까 24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A1이 10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A3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두 칸 옮겨주면 되고 A의 3은 16이다.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이라서 수열의 합 계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등차 수열 미지수 계산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지우고 나서 다음 문항부터도 쭉 보도록 합시다. 자, 8번은 뭐 양변을 간단하게 미분하고 라지 F'X를 스몰 fx라고 관계식을 하나 두셔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문제니까 굳이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9번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에 보면 지금 1이 아닌 세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A, B, C는 1이 아니다 라고 써주시고 이 그래프가 모두 X축 위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첫 번째 함수랑 세 번째 함수를 보시면 2차, 4차라서 얘들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함수가 이제 3차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3중근을 갖는 X세제곱을 밑으로 내리면 양수인 쪽에서 X축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X축 상에서 양수인 근을 갖는 이 지점을 다 똑같이 통일시켜서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 방정식 푸는 게 는영 해서 풀면 되니까 x를 제가 a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의 6분의 1제곱이라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C는 8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발문을 새롭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이게 지금 다 같다라고 했으니 는 K라는 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관계식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A가 K 4제곱이고 B가 K 6제곱이고 C가 K 8제곱이고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로그 3에 AC분의 B니까 얘네들을 이제 곱하는 거고 분모는 K에 12제곱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는 K의 6제곱이니까 얘가 K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전체 값이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아, 그래서 K의 마이너스 6제곱이 이제 27분의 1,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 3이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로그 계산을 한 번 더 시키고 있는데 이제 A, B, C를 다 K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P 값만 좀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로그에 이제 A가 K의 4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9라고 생각할 수 있고 9의 3. 그 다음 로그 P에 B가 K의 6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하면 27이죠. 자, 그리고 로그에 C의 9라고 나와 있으니까 C는 K의 8제곱이라서 얘 4제곱하면은 뭐 81입니다. 81에 9 쓰면 되겠죠. 이게 지금 3. 근데 로그 곱에서는 진수끼리 밑끼리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쪽에 있는 9를 여기로 옮겨서 9와 81의 자리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2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얘가 없어지고 1이니까 얘가 4분의 1이라서 넘기면 로그 P에 27이 12죠. 근데 문제는 P의 값을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P의 12제곱이 27이고 그걸 세제곱으로 나누면 P의 4제곱이 3 나오겠죠. 그래서 3의 4분의 1제곱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그에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면 안 틀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자연수 A라는 표현 나왔다. 그 다음에 T가 0일 때 A라는 점, 좌표가 0이 아니고 A네요. 이 점을 출발해서 라고 했으니까 적분할 일이 있으면 적분상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A가 시간 위치 그래프 상에서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는데 뭐 2차 함수랑 1차 함수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찾아볼까 인데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T는 3에서의 P의 위치보다 T는 1에서의 P의 위치가 원점에 더 가깝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교과서 개념 좀 적용시킵시다. 어떤 한 점으로부터 수직선 위에요. 수직선 위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는 두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보통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수직선 상 위에서. 그럼 이 것들도 절대값을 표현해서 써주면 V라는 함수를 적분했을 때 위치함수를 X라고 하면 X의 3 이거에서 원점이니까 뭐 그냥 절대값 씌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랑 X의 1 절대값 씌운 거 얘들의 대소관계를 어찌됐건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3에서의 위치보다 1에서의 위치가 더 원점에 가깝도록 해야 되니까 얘가 더 작다라는 소리고 이걸 만족시키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에서의 위치에 절대값 씌우고 이쪽에다가 부등호를 벌리게 식 작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x를 직접 구할 것이냐 이건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어차피 나와 있고 적분하면 그 사이에 있는 적분 변수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분 변수 두 개를 컨트롤하기는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나 이동했는지 넓이를 좀 해석해 가면서 볼게요. 자, 그럼 2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있을 건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랑 1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제 이렇게 y축의 위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에서 연속이에요, 둘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직선이 그려지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좀 특출나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2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3이라고 하면 요 x라는 함수는 어떻게 움직일 건데, 자, 0에서는 당연히 a에서 시작한다고 문제에서 줬어요. 초기 위치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여기 넓이만큼. 그래서 1, 몇 형성이 될 거고 이 다음에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쭉 감소한 만큼 여기 3에서 얼마만큼 감소를 했냐, 이게 지금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가한 만큼이 여기의 넓이니까 뭐 계산하는 방법이야 많겠죠. 그냥 여기 0 넣어서 y절편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2분의 5에다가 여기 넓이 공식인 6분의 1에 2분의 1 뭐 더해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2분의 5에 2분의 1 더했으니까 얘는 3 더해져서 1, a 더하기 3. 뭐 아니면 개수가 너무 이제 적분하기 쉽게 나와 있으니까 정적분해서 1, 0 넣고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가 중요한 거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할 건데, 얘도 뭐 정적분해서 1, 2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2 넣으면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가 11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도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6이니까 17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2분의 11에서 이 넓이 공식만큼을 빼시면 돼요. 근데 그게 2분의 1로 똑같을 거니까 2분의 11에서 2분의 1 빠졌다? 5네요. 5. 그래서 여기 넓이 5. 그 다음 여기는 사다리꼴 넓이니까 14랑 1 곱하면 또 이제 14죠. 그래서 19만큼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a 빼기 16입니다. 아, 그럼 위치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요놈을 절대값 씌운 거랑 요놈 절대값 씌운 게 원점에서 더 가깝게, 그래서 얘 절대값이 더 작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걸 그림 다 옮겨서 식으로 표현해 주면 a 빼기 16의 절대값, 이게 a 더하기 3의 절대값인데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처음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이 a 더하기 3은 당연히 양수니까 얘는 절대값 벗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면 말이 안 되죠. a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래서 a가 16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 써주시고 여기에 16 빼기 a를 써주면 이제 부등식이 잘 풀리죠. 그래서 2a 여기 13이니까 이 a가 13보다 작다라는 상황이었고, 얘는 2로 나누면 6.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자연수니까 1부터 6 해서 6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재다 보면은 좀 시간이 끌리는 문제라서 뭐 넓이 공식 섞어 쓰던 아니면 그 시간에 정적분을 빠르게 하던, 제일 중요한 건 이 식 자체를 써내는 거겠죠. 그래서 발문이 한글로 길게 나와 있어도 차근차근 잘 해석하시면 되고, 이게 국어가 좀 더 중요하죠. 뭐보다 뭐가 뭐보다, 이거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은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칠판 지우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풀면 되는데 많이 안 다뤄봤던 부등식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 부등식 풀 때는 항상 각통일, 함수통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 메인 문자가 하나만 들어있고 얘네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사실 각통일, 함수통일 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여기 있는 값들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리고 특수각이 각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함수통일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젠트로 함수통일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얘 여기다 냅두고 이쪽에 탄젠트를 모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사인을 나눠줄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젠트의 x 빼기 10분의 파이, 얘는 그대로 두고
사인 5분의 9파이는 이제 2, 4분면 사인이 4, 4분면인가요? 5분의 9파이? 2파이에서 이제 5분의 파이 뺀 거니까 4, 4분면이니까 음수라는 걸 잘 생각을 해서 이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하고 이제 사인 5분의 9파인데 이렇게 쓸게요. 여기 있던 분자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자, 그럼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분모의 탄젠트를 만들 건데 탄젠트가 역수돼 있으면 우리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거 기준으로 각변환한 거죠. 그걸 이용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5분의 9파이와 5분의 6파이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인데 얘는요 사실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2파이에서 5분의 파이를 뺐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분의 6파이는 파이에서 5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파이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파이. 발음이 헷갈리네. 자, 여기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거 그냥 한 번에 쓸게요. 그리고 나서 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5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탄젠트 5분의 파이로 바뀌었다. 자, 근데 탄젠트 5분의 파이라는 게 사실 마이너스 있고 좀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걸 뒤집어 줄 거예요. 우리 이거 알고 있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인 거.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얘가 2분의 파이에서 뭘 빼야 5분의 파일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0분의 5파이니까 이제 10분의 3파이를 뺐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10분의 3파이. 아,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가 끼워져 있어서 비교하기는 불편해요. 그럼 대칭성까지 좀 이용해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주기성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10분의 7파이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3파이라는 게 사실 탄젠트 그래프 상에서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2분의 파이 있어요. y는 탄젠트 x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 10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치면은 원래 여기 10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를 안 넘어가니까 요 상수함수가 점대칭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얘 점대칭 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10분의 3, 10분의 5죠. 10분의 7 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3파이 돼 있던 걸 이제 10분의 7파이라고 부호까지 떼주면 이제 그래프 풀기, 그러니까 부등식 풀기 되게 편해졌죠. 아,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형태로 탄젠트 x 빼기 10분의 파이 이게 탄젠트 10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를 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려놨던 탄젠트 그래프 재활용합시다. 이쪽에서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0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파이, 얘가 지금 2파이예요. 그래서 x를 보는 건 어차피 이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요 상수함수에 해당하는 거, 이 밑에 있는 것만큼을 보는 거니까 얘를 일단은 t로 치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10분의 7파이니까 파이만큼 더 가면 10분의 17파이예요. 아, 그래서 이 각도가 10분의 17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기성을 이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x가 10분의 18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분의 9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이 나름 좀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각 함수 통일을 잘 시키고
각도끼리 잘 비교한다라는 입장에서 요놈을 크게 바라봐서 탄젠트 그래프만 좀 그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1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상수 A, B가 나와 있는데 A는 양수래요. 근데 A가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붙어 있으니까 개형이 결정됐다. 그리고 함수 fx를 이렇게 줬는데 인수분해를 해서 그리기가 되게 편하죠. 그래서 x의 제곱 ax 플러스 b 미지수 두 개짜리 싸움이네요. 근데 이 fx 위에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 0? 우리 아까 그래프 그릴 때 되게 편해 썼는데. 그래서 이 세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고, 문제는 이 그래프가 이제 직각 이등변이 되려면 증가만 하는 개형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이제 자연스럽게 음수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이제 증가함수가 다 섞여 있게끔 이렇게 두 개의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양수냐 음수냐? 아, 이게 문제기는 하네. 자, 그래서 b가 양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 이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a가 양수인데 이제 b가 양수면 저렇게 된다? 뭐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0 얘들을 볼 건데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나와 있죠. 그럼 이쪽에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한 두 직선을 그려야 되고, 얘는 접점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울기가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0이어서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어요.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아까 b가 양수인 상황, 두 번째 경우는 b가 음수인 상황. 이렇게 되겠죠. 그럼 b가 음수면 이쪽에다가 이제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찍어야 되는데 증가하는 부분에 세 점이 찍히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황만 딱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x좌표의 대소관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분계수가 1이었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f'의 마이너스 1이 1,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뭐 풀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부터 써주시면 얘 미분하면 3ax의 제곱 더하기 2bx죠. 그래서 얘가 3a 빼기 2b, 얘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 미분하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4분의 3a 빼기 b가 나오는데 그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3a 빼기 4b, 얘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 주시면 a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둘을 일단 빼면 2b가 5니까 b가 2분의 5. 그럼 2b가 5였으니까 얘를 넘기면 a는 2. 해서 문제 조건에 전부 다 맞는 a, b 순서쌍을 찾아냈고 fx도 알아냈죠. 근데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여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잘 안 보이니까 뭐 이쪽에다 옮겨서 자, 그림을 좀 자세히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한테 x좌표로 나와 있던 게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fx 자체가 여기다가 식을 넣으면 이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5 x의 제곱, 이어서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2분의 1이라는 y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얘도 2분의 1인데 이쪽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만큼을 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x좌표가 찍히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도 뭐 이쯤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해 4분의 5니까 1이네요. 음, 8분의 3인데? 그래서 이쪽에 8분의 3이라는 y좌표가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도 8분의 3이고 얘한테서 8분의 3을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두 x좌표를 서로 빼서 찾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8분의 10이니까 8분의 11 해서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이 그림만 살짝 그리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그럼 얘에서부터 생성되는 원주각들은 전부 다 90도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호 AB 위에 두 점 CD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CD라는 게 지금 3으로 나와 있고 BD라는 게 2로 나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AC랑 CE가 같은 점을 잡으래요. 2가 되게끔. 그래서 2에 대한 소개도 나왔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쪽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쪽도 세타다. 근데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여야 하고 이쪽에 있는 전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 AEC랑 삼각형 BDC의 외접원의 넓이의 비가 나왔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이제 이 각도를 활용해서 얘랑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근데 BDC의 외접원의 넓이는 여기는 오른쪽 위 삼각형이니까 사인 세타라는 걸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요 BC랑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요놈의 지름비를 제곱하면 곧 넓이비다 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지름비 제곱은 지름 제곱의 비가 넓이비 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 미지수를, 그러니까 조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CE 그거 제곱한 거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BC 제곱한 거니까 그냥 CE의 제곱비가 BC의 제곱비랑 똑같은 거고 얘가 1대 15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K로 두면 다른 한쪽은 루트 15K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쪽이 K면 얘가 루트 15K. 근데 처음에 표시해 놓은 이 직각 있죠? 여기 K랑 15K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써주면 여기가 4K라는 길이였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K가 있고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게 훌륭한 건데, 여기 원 위의 점에서 제가 직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요. 그러면 이 길이비가 그대로 이쪽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K다, 아니야 4분의 K다 라고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도 4분의 1로 알아낸 상황.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거 봅시다. 사인 CAD라고 했으니까 CAD면 이쪽에 있는 이 각도예요. 그러면 원주각 정도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사용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지금 AD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가 않으니까 요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각도 분석을 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고, 그러니까 삼각형 6요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각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 b가 다 나와 있는 삼각형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CA라고 했으니까 DCA, 요 전체 각도네요.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거 이용해도 사실 괜찮겠죠. 자, 그럼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또 쓰면 힘드니까 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우리는 얘를 낀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사인 CAD니까 이쪽 알파라고 할게요. 사인 알파. 그 다음 코사인 베타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파이 마이너스 베타 가지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4k분의 2야. 이거 미리 알 수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2k분의 1 거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인 알파는 이쪽에 낀 건데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코사인 가지고 간접적으로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줍시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게 분수가 아니지. 코사인 알파가 2에 루트 15k 그 다음 제곱하고 마주보는 거 뺍시다. 그래서 사실 k도 여기 있는 코사인이랑 엮어서 쓰면 알아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일단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삼각형 그려서 표현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알죠. 그래서 k부터 구해 놓고 얘를 다시 적용하는 걸로 문제를 마무리 지읍시다. 그럼 세 번째로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가지고 이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게 15k 제곱. 이게 9랑 4랑 마이너스 2에 3에 2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얘네 둘이 약분되죠. 그러면 9랑 4랑 3이랑 더하면은 이제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k의 제곱이 15분의 16이었다. 그럼 얘가 지금 16 된 거고, 얘는 루트 씌운 거니까 4 이렇게 돼서 11, 16 이렇게 됐네. 그럼 코사인 알파가 16분의 11로 나와 있으니 제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알파에 대한 사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16, 11이고 얘 256, 얘 121이니까 135. 그럼 얘가 3루트 5. 그래서 16분의 3루트 5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러면 얘네들 곱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k에다가 루트 15분의 16 넣어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32분의 루트 15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잠깐 k가 4가 있구나. 8분의 4. 그래서 이렇게 고쳐줍시다. 그럼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28분의 이제 얘네 둘이 3루트 5 루트 15니까 얘가 3 루트 15구나. 이쪽에 3 루트 15. 여기 있는 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5 더하기 4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28분의 45 그냥 계산 잘 해주면 될 것 같다. 첫 번째 지름의 제곱을 비교하면 넓이 b가 나오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코사인 세타는 미리 알아놓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언제든 쓸 수 있다는 거 생각한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각도를 잘 살펴보니까 원주각, 그 다음 직각삼각형으로 좀 충분히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계산만 딱딱딱. 도형 문제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3번까지 받고 이제 칠판 정리하고 나서 14번부터도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F0이랑 F4가 똑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2차 함수니까. 그래서 대칭축이 2로 형성이 된다는 건 당연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도 미리 그려놓고 다음 발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함수 gx가 제시가 됐는데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분 좋게 x에다가 0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주시면은 이제 0, 0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x는 0에서 연속임은 보장된 함수죠. 근데 미분 가능할까? 이걸 보면 도함수의 연속성을 체크하는 게 뭐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 빼기 fx라는 도함수, 그 다음 fx라는 도함수를 볼 건데 좀 특이하죠? 뭐냐면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두 식을 보면 요 함수랑 요 함수는 y는 2분의 k 대칭,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2분의 k가 어디에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연속인 게 특수한 상황이면 맞지만 불연속이어도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제하지 맙시다. 자, 근데 쎄한 발문이 나왔어요.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라고 나왔거든요. 요 k가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고 함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정도의 느낌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조건이 뭔지 한번 읽어볼 건데 g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0. 그럼 일단 첫 번째 눈에 바로 보이는 정보는 ga라는 게 0 하고 함수값 형성이 됐죠. 근데 얘가 극대값이어야 하니까 이제 a 주변에서는 증가감소로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g 프라임 a 요 놈의 좌우극한을 볼 거예요. 이게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 프라임 a의 좌에서 우로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a라는 게 사실 연속이진 않아도 됩니다. g'x가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첨점이 생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에서 등장할 만한 거리를 주셨죠. 연속임이 확인이 안 된 함수. 그래서 첨점일 수도 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해석하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가 2개입니다. 즉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을 확인하라는 건가? 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볼 건데 그럼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지금 뭐냐가 안 정해졌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합시다. 그럼 0부터 쭉 그릴 건데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그릴 건데 제가 이걸 뒤집을 거예요. 그럼 원래 이렇게 감소하고 있던 부분이 선대칭이 됐으니까 증가하는 모양으로 형성이 될 건데 이쪽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특수하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데 이 두 번째 조건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g'a가 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야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면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이쪽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동시에 바꾼다고 친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부분은 이 부호가 좌에서 우로 바뀔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두 번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예요.
그럼 음수라고 하면 0부터 4까지 또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축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대칭되는 여기가 4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선대칭을 시키면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는 감소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던지 특수하게 이렇게 이어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어지던지 셋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에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고, 문제에서는 K의 최소값을 줬으니 이 함수값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얘를 보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X축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을 봤을 때 미분계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뚫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축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이쪽에서 A가 형성이 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놈이 연속인데 함수값을 0으로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0에서 경계를 설정해서 함수를 그어보면 이쪽에 증가, 감소, 그 다음 다시 감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감소했다가 다시 이쪽에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짱 도루묵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쪽이 x좌표가 0인데 문제에서는 0,0을 반드시 지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 y는 0이라는 x축이 형성이 되는데 극대값이 지금 0을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선대칭 시킨 얘가 원래 fx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는 얘도 이렇게 축을 그었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a가 형성이 될 건데 0에서의 함수값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얘가 우리가 원하던 조건이고 이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K가 최대한 내려올 수 있다는 이따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얘가 내려와서 어차피 이쪽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는 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0을 A의 후보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쪽에서 강제로 증가, 감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를 할 건데 우리 이쪽에서도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여기에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생겨야 돼요. 이때부터는 디테일이고 함수의 모양이니까 제가 길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2차 함수인데 얘는 3차 함수를 뱉어냅니다. 이쪽에 그림을 제가 대충 그리기는 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개형이 이렇게 극대극소가 잘 유지가 돼 있는 함수였다 생각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극대극소의 x좌표 차이고 여기 있는 0에서부터 감소량과 증가량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사실이고 저희는 이 넓이의 값에 따라서 비율관계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절편의 비율이 1대 2가 돼야 한다. 근데 여기가 x좌표가 0이었으니까 이쪽을 제가 p라고 잡고 3p라고 잡으면 좀 허무해요. 축이 2라고 결정이 돼 있었어. 그래서 p랑 3p의 가운데 이 p가 2여야 되니까 p는 1이다. 인수 두 개가 바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fx의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뭐 l로 두면 이게 지금 x-1과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두 번째 조건, 저희 0에서 부호가 무조건 바뀌도록 설정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 선대칭 시킨 함수값과 원래 있던 함수값이 부호가 반드시 반대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 f0이니까 여기다 0을 넣어버리면 3l. 근데 얘를 지금 이쪽에 그냥 좌극한으로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k 빼기 3l. 그럼 얘들의 대소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3l, 얘가 0, 그 다음 얘가 k 빼기 3l. 근데 등호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y에서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는 내 알바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 보호를 0 바로 옆에서 형성시켜주면 된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k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3L이니까 3L이 마이너스 9고 L은 마이너스 3이 된대요.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3 하고 찾았는데 우리 G1을 구하는 거고 하필이면 GX의 그래프가 얘인데 1이 절편이었네요.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자는 건데 이 간격 또한 알고 있죠. 도함수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이 됐고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은 1이니까 저간격이 2면 상항력은 4다 알 수 있고 여기 y는 0부터 4만큼 내려가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2번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형 추론 앞에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개형이 완벽하게 추론이 됐으면 길이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필 또 극대값이 둘 다 0이다를 이렇게 3차 함수에서 쓸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14번은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칠판 지우고 나서 1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래요. 정수. 다루기 좀 편하죠? 계산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점화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 둘이 빼거든요. 그럼 둘이 뺐을 때 절대로 0이라는 항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A에는 0이 절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얘조차도 0을 뱉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하는 항들끼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0이다. 0이 아니다 이거. A에는 0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데 AN과 AN 플러스 1이 같을 일도 절대 없음.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참 훌륭하죠. 근데 문제에서 실 AN이 A1, A2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 A4, A6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으니 제가 A1, A2, A3, A4, 5, 6까지는 쭉 살펴본다는 마인드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 A1이라는 게 정수라고 나와 있고 A2가 무조건 크다고 돼 있으니까 여길 P라고 둡시다. 근데 미지수 하나를 더 둘 건데 기왕 증가하는 수열이고 모든 항이 정수고 같으면 안 되니까 제가 P 더하기 K 정도로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 이 다음 번째 항을 추론할 때 저희는 사실 이 두 개의 항의 대소를 비교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 이웃하는 두 항을 뺍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뺄 상황이 올 건데 여기를 Q로 두게 되면 이쪽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거랑 복잡한 걸 더 복잡한 거 더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 항을 뱉어내니까 이렇게 차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K라는 이 숫자는 제가 자연수라고 단정 지을게요. 왜냐하면 모든 항이 정수니까 정수에다가는 자연수를 더해야 증가하니까요. 그럼 무조건 A1이 A2보다 크다라는 대소관계가 형성이 됐고 얘를 이용해서 요 둘을 빼면 A3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3은 K. 자, 이렇게 됐는데 A3에서 A4로 넘어갈 때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P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만약에 P가 음수라고 치면 그리고 양수라고 치면은 음수일 때는 얘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점화식을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랑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P다. A1과 부호가 딱 반대네요. 자, 아니면 P가 양수라고 하면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식을 따를 건데 A3에 A4를 더해? 그럼 얘에다가 A4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K 더하기 A4 인데 이러면 좀 모순이 발생하죠. 얘랑 얘가 같은데 이게 A4면 K가 0이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아, 얘는 음수였다. 모순.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래서 A4가 양수라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고 그 다음 0 아닌 것도 다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A사가 0보다 크고 A6보다 작다 뭐 이렇게 대소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얘도 이제 대소관계가 무조건 정해졌죠. 얘가 양수고 이거니까. 그래서 대소관계가 정해진 건 아니네. 그래서 A5도 두 개씩 갈라서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요게 요것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를 봅시다. 위의 조건 따르자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돼 있으면 얘다가 A사를 더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P. A사가 마이너스 P로 결정이 난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얘랑 얘 대소관계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A5가 더 크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얘입니다. 둘을 빼요. 그럼 이 A사에서 A사를 뺐다? 그럼 A사죠. 마이너스 P. 아, 그랬더니 얘랑 얘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A사랑 A6 대소관계를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얘는 또 없던 일. 그럼 당연히 K와 마이너스 P 사이의 대소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것도 대소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럼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으니까 줄어들었을 거고 얘가 더 큽니다. A사가. 그럼 전에 게 더 크니까 A사를 한 번 더 더하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P를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K. 근데 증가했죠. 증가했으니까 위에 거 조건 따르면 되고 얘에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 P. A사가 자동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얘랑 얘인데 대소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K가 마이너스 P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도 사실 둘이 더해요. 둘이 넘겨.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음수인데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뭐 당연한 거네요. 자연수 다 더했으니까. 그럼 얘가 더 크니 아래 조건을 따르시면 되고 이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A4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더 크네? 그럼 위에 거 서로 빼. 얘가 더 크네? 그럼 A4를 더해.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H를 기준으로 쭉 이제 반복된다.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봅시다. 저한테 주어진 조건 새로운 게 하나가 또 이게 있어요. 190. 1부터 30까지 항의 합인데 확정된 것만 좀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여섯 번째 항까지를 다 더할 건데 일단 얘랑 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랑 얘가 없어져요. 그리고 얘랑 얘가 마이너스 2p 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A1부터 A6까지의 합을 마이너스 2p라고 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6개 항을 썼으니까 24개 항이 남았는데 그 24개 항이 딱 4개씩 6사이클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p가 6사이클 마이너스 36p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6p. 자, 이게 지금 190이다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38로 나눠지나? 하고 보니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p는 이제 마이너스 5 하고 나왔고 드디어 A1부터 제가 모든 항들을 나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인데 얘가 마이너스 5에다가 자연수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연수는 모릅니다. 이러고 나서는 이후에는 관심 없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도록만 상황을 설정할 건데 여기에서 빠뜨린 조건 하나. 이거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쪽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 제가 무조건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작아지는 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K로 될 수 있는 게 1, 2, 3, 4, 5인데 하나 더 있네요. 얘네들 대소관계.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얘가 정수가 되게끔 하면 되는데 K 더하기 P가 무조건 음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5보다 작다니까 1, 2, 3, 4. 그럼 얘로 가능한 건 마4, 마3, 마2, 마1.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 A2의 합이다.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 체크하고 드디어 객관식이 끝났네요.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주관식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도 보도록 합시다. 16번은 진수 조건 n이 2보다 크다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도 곱의 미분법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미분해서 일러봅시다. 그 다음 18번 이제 시그마끼리 두 번 씌워서 안 주고 그냥 수열의 일반항을 줬으니까 an 빼기 bn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준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가요? 이게 AK 빼기 BK 고 1부터 9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0, 1 넣으면 0 없어지니까. 그래서 45다 라는 조건을 새로 시그마 씌워서 만들어가지고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늘 풀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9번 얘는 간단하게 정적분이 0이다를 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뭐 넓이 공식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그래서 B가 A 더하기 C다 라는 이 조건을 0부터 6까지 fx인가요? fx를 정적분하면 0이다 로 바꿔서 전개해서 계산해 주세요. 별로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번인데 20번에 진짜 이런 문제들 나오면 턱턱 숨이 막히죠. 자, 첫 번째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x 세제곱 정도로 시작하겠구나. 근데 주어진 극한식들을 보니까 인수를 결정하는 싸움 같아요. 그럼 극한식을 써봅시다.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1이랑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이걸 x-1로 나눴고 이게 마이너스 12. 좀 특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도 나와 있고, 함수는 바뀌었는데 그냥 하나 절대값 하나. 그래서 x. 자, 근데 문제에서는 p가 0이 아닌 상수라고 돼 있으니 얘가 0이 아님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킨다 해놓고 저한테 딱 F5는 했으니까 fx를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서 조건을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 둘 다 두 가지 조건을 내뱉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을 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의 2, 절대값 f의 1이 0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도 그렇고 절대값에 마이너스 3, 이것도 0이어야 해요. 근데 대입하고 나니까 좀 골머리가 썩죠. 왜냐하면 이게 둘이 곱해져 있어도 또는 이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둘 다 0일 때, 얘만 0일 때, 얘만 0일 때, 둘 다 0일 때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이 정도 마인드를 기출에서 학습했던 것 같아요. 절대값이 어떤 함수에 포함이 돼 있고 0인자가 그냥 뭐 분모나 분자 다른 쪽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얘는 0을 뱉어내죠. 다시 이게 0인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고 치면 얘가 0인자라고 칩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하나만 들어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절대값 x-a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원래 절대값 안쪽에 이 0인자가 들어가 있게끔 하려면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0을 뱉어낸다. 기출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절대값 fx가 0이 되려면 이걸 안 갖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개는 지금 3차 함수라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fx가 이걸 두 개를 인수로 갖거나 빵개를 인수로 갖거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두 개를 인수로 갖거나 빵개 인수로 갖거나. 그럼 여기서 체크. 저한테 후보지가 마3, 마1, 1, 2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2 인데 이걸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쪽에서 적어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적어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인수로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얘가 인수로 제곱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인데, 제곱이 인수로 들어있으면 0을 내뱉는다 그랬어요. 근데 얘들은 극한값이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얘네 둘은 인수가 아예 없음이라고 결론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1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제곱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인수가 아예 없습니다. 마이너스 3도 인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인수로 당연히 가져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자는 측면에서도 0인자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름 논리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절대값 안쪽에 절대값이 없는 애랑 0인자를 비교하게 될 거면 얘는 반드시 그 0인자가 더 많아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값을 그냥 부호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0을 내뱉어 낼 수도 없고 극한값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따져봤을 때 이제 x-1이 절대로 이 fx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으니까 이 안에는 0인자가 없게 된다. 만약에 2개 이상 들어있어도 0이 나오니까 이제 이쪽엔 0인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언제 문제였더라?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찾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0인자로 2개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함수식을 일단은 fx를 이렇게 작성을 합시다. 얘 인수, 얘 인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모름, k로. 그 상황에서는 계산할 때 조금 팁. 얘가 0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렴하는 극한값으로 미리 빼두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얘만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f'의 2라고 루피타를 쓰던 뭐 아니면 그냥 계산하던 상관없겠죠. 그래서 f'의 2 절대값 f1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0인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미분해서 0 넣으면 f'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의 f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p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가 있나요? p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놈 가지고 k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f5 값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은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걸 쓸 건데 절편에서 미분계수 딱 가리고 나서 2 넣으면 3의 2-k인가요? 그래서 이거 계산값 마무리합시다. 3의 2-k. 그리고 나서 f의 1이니까 여기다 1 넣고 절대값 씌우면 1 넣어요. 2 1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상관없고 1-k. 그래서 절대값 2에 1-k 하고 나왔네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 그럼 우리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뭐 범위 나눠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프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마이너스 6을 나눌 겁니다. k 빼기 2. 그 다음 이거 2, 3 빼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게 2 하고 될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선생님? 인데 1이랑 2를 절편으로 갖는 이차함수 그려요. 근데 이쪽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1보다 작으면 뒤집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2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사실 상관은 없고 이쪽에 뭐 넣어야 되죠? 하고 보면은 3이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알았죠? 하면 적당히 잘 넣으면 됩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곱해서 2 1, 2밖에 없죠. 그래서 k에다 3 넣는다 말고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k가 3으로 결정이 됐으니 이제 f의 5는 6 3 2 해서 36인가요?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이 극한값 처리하는 게 되게 좀 힘든 문항이었는데 기출문제를 잘 학습을 했었으면 절대값, 0인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제 활용하면 좋았을 문항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야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딱 2개 남았는데 칠판 지우고 나서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실수가 나와 있고, 웬일이야? 부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x는 b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양수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죠? 그 전엔 2차 함수, 그 후엔 지수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형태로 0과 b를 절편으로 갖고 있죠. 그 상태에서 4분의 1 b제곱 빼기 4분의 1 x제곱 했으니까 이게 점근선이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걸 뒤집었으니까 증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쪽에 점근선이 형성이 된다. 근데 점근선이 이 꼭지점보다 같을지 밑에 있을지 작을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제 특수한 경우는 같을 때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좀 살펴보자. 근데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읽어서 해석해 봅시다. 함수 y는 fx 플러스 t 빼기 ft. 이 식은 y는 fx에다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t만큼. 자주 나오는 발문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원점을 지납니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y는 0이 돼요. 그래서 원점 지나는 함수. 그럼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평행이동을 사실 그냥 축을 재설정시킨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t 아무거나 잡아요. 여기에 x축, y축이 새롭게 형성된다 생각하면 더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축을 재설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나는 사분면이 2개가 되게끔 하는 양의 실수 t의 값이에요. 이게 4분의 1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양의 실수 t니까 제가 아까 t, ft를 잡는다고 그랬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원점으로, 그러니까 축으로 재설정한 다음 지나는 사분면이 2개가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위치가 중요해졌어요. 첫 번째, 점근선이 그냥 막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원점이었는데 제가 아무렇게나 잡아요. 그럼 축이 이런 식으로 재설정돼요. 그럼 지난 사분면이 이미 하나, 둘, 셋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근데 뭐 좋습니다. 딱 하나만 걸치면 되니까. 그럼 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다 안 될 거고 얘가 또 보면 하나, 둘, 셋 안 되겠죠. 감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축이 움직이기만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얘는 4개 다 지나요 심지어. 그럼 이쪽에서 증가하는 부분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이쪽에서 5, 1사분면, 3사분면이 되는데 t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형, 점근선이 꼭지점보다 위쪽으로 솟구치는 개형은 t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탈락. 그럼 두 번째, 얘가 뭐 밑에 있거나 같아지는 경우겠죠. 근데 뭐 밑에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원래 원점이었는데 증가하는 부분 당연히 안 되겠죠. 1, 3, 4 3개 지나요? 이쪽에서 괜찮네요. 3, 4만 지나니까 여기 합격. 그 다음 이 밑에 내려가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지나니까. 그리고 이쪽 좀 특이한데 얘도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증가하는 부분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다 안 되니까 얘는 합격. 근데 이 점근선이 낮아지더라도 요 1, 2, 4분면을 지나게끔 할까? 아니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4분의 1이다 라는 정보를 21번에서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b였고 여기가 0이었는데 여기가 4분의 1이다 했으니까 b는 2분의 1 찾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점근선이 사실 결정이 돼 있죠.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함수식은 저희 y는 4분의 1 b제곱, 그래서 4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보다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차 함수의 모양 사실 알고 있는데 이 간격만큼을 제곱하고 최고차항 계수 곱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1 제곱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a입니다. 이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고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이니 얘를 제곱하면 64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개형 추론 몇 개 살짝 해놓고 쭉 천천히 관찰하다 보면은 답을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어서 괜찮았던 문제 같아요. 22번이 이쪽에다가 하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칠판 지우고 나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5,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정수자연수 조건 나오고 개수라는 표현 나오면은 한숨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정수에서 한숨 한 번, 개수에서 한숨 한 번이니까 한숨을 2번 쉬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F'M이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식을 미지수 2개짜리 다룬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수니까 일단 개수를 중점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3차 함수가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냐면 k, k 플러스 2, k 플러스 1, k 플러스 3. 이게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정의역이 지금 한 칸씩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갈피를 잡아보려고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함수값도 직접 찍어가 보면서 표현을 해볼 건데 k라는 게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엔 k 플러스 1이에요. 뭐 조금 증가했다고 할까요? k 플러스 1은 얘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k 플러스 3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선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개형을 오롯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돼 있어도 얘가 이쪽에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대충 미분계수가 감소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어떤 식과 엮어야 될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F'M을 20이라고 했고 우리한테 문제에서는 K를 양의 실수라고 했죠. 양수 K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K가 존재하니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부등식은 조작해줘야 제맛이죠. 그래서 좀 잘 살펴볼 건데 일단 정의역들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가 들어갔고 0이 들어갔고 x가 들어갔고 0이 들어갔으니까 정의역의 차가 나눠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 그러니까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좀 묶어봅시다. 그럼 여기 x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x, fa 빼기 f0이에요. 이게 x로 묶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 또 a로 묶입니다. 그래서 얘를 a로 나눈 거, 얘를 x로 나눈 거, 이 식으로 발전되죠. 자, 왜 이렇게 마음대로 나눠도 되냐면 a도 양수, x도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조작을 해주면 우린 이 좌변 우변을 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0,f0 에서 x, fx까지의 평균 변화율, 얘는 a, 0, a, fa랑 0, f0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근데 그게 제일 작다고 그랬는데 뭐 얘를 이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hx라고 하면 얘는 ha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해라 라는 건 요 hx가 a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단 x는 양수예요. x가 0보다 클 때 최소값을 갖는 a를 구해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함수 자체를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3차 함수의 기울기 함수니까 2차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 뭐 증가함수가 다 있으니 0,0을 0,f0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제일 작아지려면 접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쪽에 a, fa라고 단정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함수를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 증가감소,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얘는 감소라는 단어에 꽂히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원래 도함수의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와 원함수의 증가감소를 연관 짓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감소하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쪽에 극대가 존재하고 이쪽에 극소가 존재한다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함수를 파악해야 되는 물음이고 개수가 정수니까 도함수의 개수들도 다 정수, 그러면 도함수의 그 근들의 차를 조사시킬 거예요. 그래서 극대극소의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극대극소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극대는 여기 있고 극소는 여기 있고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극대극소가 존재하기는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는 벗어나면 안 되냐? 극대의 최대값, 극소의 최대값, x좌표 벌어질 수 있는 게 3까지. 그래서 얘에다가 x좌표 차가 3보다 작다라는 이 사실을 두 개 엮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다짐했던 정수에서 개수, 한수만 번, 개수에서 한수만 번 진짜 써야 돼요. 그래서 p x의 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q 라고 두면은 얘를 미분한 f'x 이게 3x의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20인데 요 놈이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 그럼 극대극소가 있어야 하니 저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p제곱 빼기 ac 그럼 60 얘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 p라는 게 개수니까 p는 절대값이 무조건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풀마 8, 풀마 9, 풀마 10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좀 좁혀졌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좌표 차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의 x좌표 차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판별식을 근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판별식은 위에서 4분의 d를 했으니 제가 2로 빼내요. 4 넘길 거니까. 그래서 p제곱 빼기 60 한 게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요 놈을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 9죠? 2분의 9죠? 제곱하면은 p제곱이 이제 60 더하기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요. 정확히 얘가 2.25니까 62.25. 이러면 안 되는데. 81이죠.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래서 얘가 20.25. 그러니까 81은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조사했던 P가 풀마 9는 안 된다. 그래서 P가 이제 풀마 8 정도로 형성이 됐는데 우리 이 정도 파악해야겠죠? 여기서 P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는 변곡점이 이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건데 뭐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양수 범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의 x 좌표가 양수니까 p는 무조건 음수여야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8이다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p가 마이너스 8임과 동시에 이쪽에 세실근의 합이 8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0, a, a니까 4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a 값은 4라고 이제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별로 안 돼요. x의 세제곱 빼기 8x의 제곱 더하기 20x 플러스 q인데, 얘에서 f0 빼라는 거잖아, 그치? 뺐어. 그럼 x로 나누래. 얘는 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20이니까 얘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x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라고 했으니까 x는 4에서 최소값 가져. a는 4야 해도 되죠. 근데 기울기 함수를 이용한 풀이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던 기울기 함수 이용하던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까지 이렇게 봤는데 어려웠죠, 공통. 근데 이 정도도 충분히 생각해내고, 낯선 상황이니까 우리 너무 사설틱해 이런 말 하지 말고 새로운 상황을 내가 훈련하고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훌륭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수험생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4월 17일인데 좀 늦었어요. 제가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래서 다음 시험은 5월 학평이 될 것 같아요. 5월 학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